38강 수업은요, 127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38강 수업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힘을 내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현미경 조직검사할 때 관찰 쉽게 평활한 측정면을 만드는 작업은 그 연마를 합니다. 처음에 미세연마, 거친 연마, 미세연마, 광택연마 이걸 거치고 그 다음 또 결정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식을 해가지고 현미경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마 단계는 거친 연마, 미세연마, 광택연마 요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2번 게이지 공구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HRC 40 이하의 경도를 가진다 이런데 이거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경도가.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40 이하의 경도를 가지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열 처리할 때 지금 요번에 요 부분이 빠졌는데 요 경도가 HRC가 요거는 40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요거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자, 팽창계수. 팽창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합니다. 팽창하면 안 되겠죠. 게이지 공구강이니까. 담금질에 의한 균열이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 없어야 합니다. 자, 게이지 공구강 한번 봅시다. 부품 제작할 때 치수 형상 기준이 되는 것을 게이지라 합니다. 이것이 이 합금강이 게이지강입니다. 열 처리에 의한 변형 시효로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탄소 1% 이상인 고탄소강에 소량의 망강, 크롬, 텅스텐 첨가합니다. 또한 고탄소, 고크롬강에 소량의 몰리브덴, 바나듐 첨가강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형 공구강 같은 것도 이거 보면은 SKH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합금강은 40 이하의 경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에서 가장 높은 용융점 갖는 금속원소 몇 번이나 이제 했습니다. 그죠? 텅스텐 약 3400도 정도 되고요. 구리는 1083도, 니켈은 1425도, 크롬은 1920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자, 4번. 베어링 특수 합금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켈밋은 구리와 납을요 한자로는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걸 납황동이라 안 하고 연황동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납을 연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켈밋은 구리와 납 합금으로 요거 베어링용에 쓰입니다. 베빗메탈. 본래는 주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걸 요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요걸 힌트로 외우면 좋겠죠. 안주 9배 여기 베빗메탈입니다. 화이트메탈 납 주석 안티몬계 합금으로 주석 안티몬계 합금의 총칭을 우리는 말하면 화이트메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융점이 낮습니다. 주석이 들어가 있으면 232도 정도 주석이 융점이 낮습니다. 마찰이 적어 구조용 재료 대신 베어링 합금, 활자 있죠. 활자 합금, 납합금, 다이캐스팅 합금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 비철금속이다. 그죠? 구리, 비철금속 재료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구리는 비자성체이다.
구리는 비자성체. 체심입방 격자가 아닙니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전도율이 언담을 우수하다 맞습니다. 공기 중에 요것도 약간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적색이 되는데 여러분 그 집에 녹그릇이나 구리로 된 이 그릇을 할 때는 이거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화돼 암적색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구리 다시 한 번 더 설명. 은다음으로 전기전도성이 높습니다. 전성연성이 뛰어납니다. 비자성체 FCC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 없는 금속입니다. 산성연기성에 대해 내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열전도율이 우수하죠, 그죠? 노란 빛깔이 나는 황동 합금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황동은 진짜 금처럼 생겼기 때문에 톰백 같은 건 모조금으로 쓰이고 화폐나 메달도 많이 쓰입니다. 은철은 공기 중 서서히 산화되어 광택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광택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더 알아두세요. 자, 6번부터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탄소강 함유 원소 중에서 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황은 저온매짐이 아니고 고온매짐입니다. 규소는 연신율 충격값은 좀 감소합니다. 그 대신 강도나 경도는 좀 높아집니다. 적열매짐이 아니고 저온매짐입니다. 여기에 인과 황의 특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구리, 부식에 대한 저항,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을 증대합니다. 내부식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황인, 여기 이쪽이죠. SI를 한번 봅시다. 제철 과정에서 탈산제로 사용되며 알파 고용체에 고용되어 경도, 인장강도, 탄성한계는 높이며 고온강도, 내열성, 내산성, 주조성, 유동성을 높입니다. 특히 주철에서 주종성, 주조성은 항상 유동성하고 같은 동일한 성질입니다. 주조성이 좋다 이 말, 유동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적 성질을 증가하기 때문에 페로실리콘, 규소강판은 전자기 재료에 많이 쓰입니다. 연신율 충격값은 이게 이제 감소합니다. 결정입자가 조대하면은 단접성 등 냉각 가공성을 감소시킵니다. 자, 재료 강도 높이는 방법으로 휘스크 섬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휘스크 섬유를 연성, 인성 높은 금속이나 합금 중에 균일하게 배열시킨 복합 재료를 섬유 강화 금속 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재료는 여기 되어 있는데 FRM, Fiber Reinforced Metal이라고 합니다. 이게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기에 클레드 복합 재료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금속을 함께 결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여기 나옵니다. 열 전도율, 열 보존율, 열 효율성이 뛰어난 게 알루미늄입니다. 내염성, 이거는 불에 강한 겁니다. 내열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염성, 내산성, 알칼리성,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가 이걸 합쳐서 두 가지 좋은 성질을 얻는 것을 우리는 클레드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클레드라는 거는 고대 언어인데 옷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냥 붙여진 겁니다.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뭐냐? 분산 강화 합금이라고도 하며 1000도 이상 고온에서 크리프, 이게 온도가 낮은 좀 강도가 낮은 금속은 낮은 온도에서도 이 크리프가 일어납니다. 크리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크리프 쭉 늘어나는 건데 크리프에 견디고 열 충격에도 강하며 매트릭스와 본 소재 금속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와 융합하지 않는 세라믹 등
미세 분말을 매트릭스 속에 넣어 가지고 녹아서 섞는 게 분산시킨 겁니다. 이것을 고온도에서 열화가 적습니다. 세라믹은 저 고온에서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트릭스 안에, 소지금속 안에 넣어가지고 녹은 것이 아니고 분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온도에서 그 성질 떨어지거나 이런 열화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분산 강화 금속재, 이건 입자 강화 금속 복합재, 입자 강화 복합재입니다. particulate composite입니다. 요거는 입자를 강화해서 만든 복합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료 조금 전에 됐는데 구성요소는 섬유, 입자 particle, 그 다음에 층, 라미나, 모재, 매트릭스, 구성요소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강화제 구조에서는 섬유 강화 복합 재료, 입자 강화 복합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소는 네 가지가 있고, 강화제 구조에서는 섬유 강화 복합 재료와 입자 강화 복합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섬유 강화 복합 재료를 FRM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또 비철금속인데 알루미늄 구리 합금에 니켈, 마그네슘 첨가하여 열 전도율,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내연기관, 공냉 실린더 헤드 쓰이는 합금은, 자, 요거도 제가 늘 힌트로서 말합니다. 알루미늄 구리에 니켈, 마그네슘이잖아요. 그죠? 요 순서 거꾸로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뭐냐면 알구니마 Y입니다. 알구니마 Y 합금. 이 알구니마 Y 합금입니다. 자,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 합금에는 이렇게 Y 합금하고 지금 설명했던 Y 합금하고 라우타라고 로엑스가 대표적입니다. 요거 이제까지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타르는 어떤 합금이냐? 알구시라 알루미늄 구리 SI가 합쳐진 게 라우탈이고, Y 합금은 알구니마 Y, 로엑스는 알니마시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들이라는 게 드러나옵니다.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보통의 두랄루민입니다. 우리가 두랄루민은 알구마망두라고 했습니다. 알구마망두인데, 그런데 그 두랄루민에서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다. 그것이 알들인데, 이거는 상온 가공, 고온 가공도 요거는 온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비철금속은 400 내지 450도씨에서 할 수 있으며, 특히 담금질 후에 강렬한 상온 가공으로 기계적 성질 개량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Si 0.5%, 철 0.3%, 마그네슘 0.5%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Si, 철, 마그네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날륨은 딴 말로는 마그날륨이라고도 합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내식성 아주 우수한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바닷물에 약한 것을 계량한 합금입니다. 자, 요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이니까 알마하다 그죠? 알마하.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친 것을 우리 하이드로날륨 알마하. 근데 이건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알마하 내식이라고 그렇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비틀림 시험의 비틀림 회전 측정을 위한 표점거리를 찍는데, 요거는 요 실험을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요렇게 알아두세요. 항상 이런 기계적 시험할 때는 표점거리를 많이 찍습니다. 표점거리는 길이 쪽인데 찍는데, 요게 시험편 직경을 몇 배로 하느냐 하면은 100배 정도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9번부터 또 시작해 봅시다.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의 관행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내 온도에서 용융상태인 금속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고온에서 이것도 아니고 고체에서 금속이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해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자, 잘 들으세요. 금속 재료를 녹인 상태에서 쭉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합금일 경우 주로 이게 고체가 될 때 변태가 일어날 때는 일시적으로 그 온도가 떨어져서 응고를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관행, 영어로는 슈퍼쿨링이라고 합니다. 관행 또는 영어로는 슈퍼쿨링이라고 합니다. 자, 관행 한번 봅시다. 변태, 석출, 일부 및 전부 저자의 변태점 이하 및 용해도선 이하 온도로 냉각하는 조작입니다. 고온 상태나 조직이 중간에서 변하지 않도록 급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스테나이트를 급냉에 의해 도중 변태시키는 일 없이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관행으로 비교적 저온으로 가져온 오스테나이트를 관행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담금질, 영차도 일종의 관행 처리에 속한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10번 비중 약 1.74 이거는 이제 억지로 안 해오더라도 비중 1.74이라면 마그네슘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용융점 약 650도씨이면 비중이 이게 알루민보다도 더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합금일수록 합금을 하면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비강도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휴대용 기기, 항공 우주용 재료로 사용되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 11번 주철에서 칠드층 얇게 하는 원소는 요거는 뭐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주철 7도에 미치는 원소 영향 탄소와 이는 7도 깊이를 감소하나 경도는 높아집니다. SI는 7도 깊이 경도 감소합니다. S는 말이죠. 7도 깊게 하나 무릅니다. MN은 7도 점성 및 강도를 좋게 합니다. 니켈 구리는 7도 효과를 높이고 고급 롤에는 니켈 1 내지 3%, 크롬 0.5 내지 0.8%를 넣습니다. 여기서 7도층을 얇게 하는 원소가 코발트다. 뭐, 이 밑에 보기에서는 뭐 주석은 안 나와 있죠. 망간은 나와 있고, 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알아두세요. 다음 재료 중 반자성체에 속하는 금속 원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세 가지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티몬이 반자성체겠죠. 자, 우리가 강자성체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퀴리 포인트라는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철, 니켈, 코발트가 있습니다. 철은 자기 변태점 768도, A2, 니켈은 350도. 어떤 사람 360도 이란데도 틀린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358도도 있고 350도에서는 300. 코발트는 1100도 그 부근입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실용합금으로 알루미늄의 SI를 약 10 내지 13%. 벌써 알루미늄 SI 하면 여러분 알아둬야 되죠. 알시나실, 나트륨은 소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하고 SI를 녹여서 주조를 하면 공정 조직에 육각 판상이 거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량하기 위해서 나트륨 계통을 소량 집어넣으면 미시한 조직이 된다. 백선철은 백주철이라는 뜻입니다. 흰색 주철인데 요거는 Fe3C다. Fe3C다. 그래서 이 Fe3C는 단단하지만은 불안정하게 분해가 잘 됩니다. 이 Fe3C를 열을 가하면은 한 900 내지 1000도씨 정도로 가열하면 Fe3C가 3Fe 플러스 C로 분해합니다.
그럴 때 3F는 철로 들어가고 요 C는 뭐가 되느냐, 3F는 중심에 순철로 남고 C는 흑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백심 가단주철이다. 중간에 하얀 조직이 있다 해서 백심. 가단이라는 건 뭐냐면 단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철은 본래 단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백선철을 가열해 가지고 Fe3C를 분해해 가지고 C를 그 Fe3C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하얀 그런 순철이 남아요. 순철도 흰색입니다. 입상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철이 가까우니까 단조가 가능합니다. 탄소가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 소성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요 자꾸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자기 비파기에 또 제가 한번 어떻게 접할 기회가 있을 때 이 강자성체에서는 이 히스테리시스 이게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깊은 거. 강자성체 소성 가공할 때도 이 히스테리시스와 관련이 깊은 것을 우리는 뭐 바우싱거 효과라고 합니다. 바우싱거 효과. 자, 요거는 요게 한번 봅시다. 한번 항복점 이상의 하중을 가한 금속에 재차 반대 방향 하중 가하면은 그 탄성한도 항복점이 떨어져 하중이 시작하자 점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하중을 가했을 때 금속이 이제 항복점 이상으로 가했을 때 쭉 이제 그 탄성한도 이제 항복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 높여가지고 쭉 그 재료가 늘어났는데 이걸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중을 줄여준다. 마이너스로 하는데 그래서 반대 방향 하중 가한다. 그럼 그 탄성한도 항복점이 떨어져서 하중 가하기 시작하자마자 점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효과는 금속 재료 원래 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성 변형에 따른 내부 변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온 풀림이라든지 CO에 따라 소실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파 황동 기금속 합금에 이 효과가 주로 나타납니다. 바우싱거 이펙트. 이거는 강자성체 소성 히스테리시스와 관련이 깊다는 거 알아두고 언제 시간이 되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점거리 200mm인 1호 시험편으로 그 이제 인장 시험편도 1호, 2호, 3호, 4호, 12호의 시험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시험편에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인장시험을 하라고 해놨는데 그게 1호부터 쫙 저 뒤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인장시험편, 여기에서는 1호 시험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시험 할 때는 그 길이 방향으로 펀치 같은 거로 표를 합니다. 그 사이 거리를 이제 재어 놓습니다. 이게 표점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점거리가 200mm였어요. 이걸 이제 인장시험기, 만능재료 시험기라고 합니다. 여기 척에 물리고 하중을 쭉 올려주면 힘이 이제 가해집니다. 뭐 100kg, 500kg, 뭐 1000kg 이렇게 가해집니다. 가해지면서 이제 이 재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파괴되었을 때 그 표시해놨는 걸 거리를 재니까 240mm였더라. 이 연신율은 어떻게 되냐? 이건 40mm 늘어났죠. 그래,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니까 200을 40으로 나누면 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가 됩니다. 이게 연신율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한번 봅시다. 최심입방 격자. 요거 저번에 최심입방 격자, 면심입방 격자, 정방 격자 제가 보기는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배수에 대해서는
그 그림이 안 나타났습니다. 배수는 뭐냐 하면 최근접 원자수입니다. 어느 그 원자 하나를 기준으로 이게 결정격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옆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입자 그거 가까이 있는 게 배수입니다. 근데 최심입방격자는 8개 있고 면심입방격자는 면에도 있으니까 그게 많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가까이 있는 게 12개가 됩니다. 요걸 고로 타는 거 알아두시고 요 배수 요거는 언제 또 그 그림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배수는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저번에 상태도 봤잖아요. 그죠? 최근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자수를 배수로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13번 주석 함유한 황동의 일반적인 성질 합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황동의 주석을 첨가하면 탈라이언 부식을 촉진하는 건 아닙니다. 탈라이언 부식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 40% 제일 첨가된 것. 아연이 많으면 이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는 그 보일러 기관에 이런 데서 막 그 작동을 하면은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서 떨어지는 게 탈라이언 부식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첨가한다고 해서 탈라이언 부식을 촉진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한도 이상의 주석 원소를 첨가할 때 나타나는 CU4SN 상은 고연성을 나타내게 한다. 요건 아닙니다. 자, 73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에드미럴티 황동입니다. 에드미럴티 황동. 그 다음에 64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플래티나이트. 이건 플래티나이트는 철, 니켈 계합금입니다. 73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에드미럴티 황동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밖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지금 좀 갔다 옵니다. 자, 육사황통의 1% 주석 첨가한 것은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내해수성이 우수합니다. 하여튼 주석을 이렇게 황동에 첨가하면은 내해수성이 우수합니다. 네이벌, 여러분 해군은 말이죠. 네이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네이벌도 내해수성이 우수합니다. 에드미럴티는 해군 대장이나 이런 사람 말 때 에드미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닷물입니다. 에드미럴티 황동은 열교환기, 정발기 등에 사용되는 73황동입니다. 자, 14번 탄소를 고용하는 고온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는 고온 조직입니다. 그 고온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는 감마 고용체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용체인데 interstitial solid solution이랍니다. 이거 왜냐면 침입형입니다. 왜 고용체라고 하냐? 철원자 안에 탄소가 입자 크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입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자,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15. 담금질강을 250 내지 400도씨에서 떼임하면은 어떤 조직으로 변화하느냐면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250도나 이런 걸 더 올려서 떼임하면은 솔바이트가 되고요. 거기에서 또 더 온도를 높여서 하면은 폴라이트가 됩니다. 자, 담금질 조직 열처리 한번 봅시다. 트루스타이트 250 내지 400도씨에서 또 떼임을 하면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소르바이트를 이 정도 온도에서 떼임하면 폴라이트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탈아연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구리 합금은 문점메탈입니다. 문점메탈. 이걸 우리는 뭐냐면 육사황동. 구리와 아연 합금이 황동이잖아요. 그죠? 그 마지노 제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연 40% 함유하는 겁니다. 그걸 육사황동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하면 금속 변형하고 강화합니다. 이렇게 강화하는 현상을 소성 변형하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잖아요. 소성 변형하면 가공 경화가 됩니다. 또 변형하면서 경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성 변형할 때는 가공 경화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시효 경화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구리 합금을 그 용차 처리해 가지고 급냉을 시키면은 과포화 고용차가 됩니다. 이걸 온도가 올라가나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제 경화하는 것을 우리는 시효 경화, 또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기 때문에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련 경화. 이거는 뭐냐, 구리 약금 같은 비철금속 재료에서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는 경련 경화라고 합니다. 자, 금속간 화합물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시멘타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Fe3C라고 하기도 하고 금속간 화합물 요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원자의 정수 비율을 이루는데 Fe3C를 한번 살펴봅시다. 뭡니까? 철원자 3개, 탄소 원자 1개. 이게 간단한 원자의 정수 비율을 이루어주고 복잡한 결정 구조입니다. 공처럼 둥글게 된 구상, 그다음 거물처럼 된 망상, 그 다음에 곡식 알게인처럼 입상,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 금속간 화합물은 보통 현미경에서 보면 흰색입니다. 순철은 입상 조직 하나뿐인데 그것도 흰색입니다. 자, 소성 변형하기 쉽고 인성이 매우 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소성 변형이 어렵고 인성이 큰 거 아닙니다. 경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기 저항이 낮고 금속적인 성질이 낮습니다. 비금속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성분 금속 중 낮은 용융점을 갖는다. 아닙니다. 용융점은 높은 용융점을 가지나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1150도씨에서 분해가 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불이 낮게 배열해갖고 무조건 알아두세요. 켈밋입니다. 켈밋 알아주고. 자, 그 다음 또 요게 어떤 문제 있는 건데, 어떤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SS330에서 330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저인장 강도 330인데, 단위는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요거는 또, 고가 가진 330, 요건 뉴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에 킬로그램 F4 제곱밀리미터로 하면 9.8로 나눕니다. 9.8로 나누면 333이 아닙니다. 이거 33점 아마 33점 아마 3이나 요점 될 거예요. 그러니까 33점 한 7 정도 되겠네요. 요거 요렇게 알아두세요. 요건 뭐로 나눴느냐 하면은 9.8로 나눈 겁니다. 9.8로 나눈 겁니다. 약 10배 정도 되죠. 그죠? 요게 10배 정도 큽니다. 왜 인장 강도 단위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요게 표시를 해주세요. 9.8을 나누면은 킬로그램 F4 제곱밀리미터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또 인장 강도가 된다. 16번 제도에서 타원 등의 기본 도형이나 문자, 숫자, 기호, 부품 등을 요즘은 CAD에서는 그러잖아요. CAD가 발달하기 전에 형판이 있습니다. 직접 그렸습니다. 거기에 모양을 따라 우리가 이제 필기구를 넣어가지고 잉크를 넣어가지고 그리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판이라고 합니다. 직선을 끌 때는 까마귀 입모양으로 됩니다. 오구입니다. 거기에다 먹물을 넣어 쭉 긋고 있습니다. 오구. 운영자는 곡선 모양입니다. 삼각 스케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업 시간이 다 지났네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